와주신 손님들이 전부 센스가 아주 충만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박수를 제때 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애틀랜타 문학회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홍성구입니다. 정말 최원주입니다. 자, 봉사담당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우리 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애틀랜타 문학회는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한인 문인들의 모임입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네, 문학회는 매년 회원들의 시와 스피를 모아 문인지인 애틀랜타 시민학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3번째 시문학지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애틀랜타 시문학 제14회 출판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멋진 장소를 빌려주신 우리 주님의 영광 교회 이용식 담임 목사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 전혀 자격이 없는데 저기 장소를 빌려달라고 해서 저는 조동화 장로님이 빌려달라고 해서 애니타임 웰컴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막 밀어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틀란타까지 보내주셔서 이미 30년 전에 이렇게 한돌 문학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서 아틀란타 문학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한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또 위로하고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자 우리 조동원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애틀랜타 문학회가 13번째 출판을 기념하여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항상 문학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셨던 회원 여러분들과 애틀랜타 문학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자식을 소개할 때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귀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내 자식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은 이 시 작품 하나하나가 긴 시간의 갈등과 고민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서와 열정을 가득 담아놓은 그러한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작품을 소개할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는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과 가족들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 시간인데요.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화유산인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 위대한 한글과 한국의 어를 우리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계시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문학회에서 축사자로 모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선우인호 동남부 한국학교 협의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만 축사문단 그 책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1년 산고의 그 프로덕트를 제가 보니까 이 이민의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언제 시간이 나셔서 저렇게 시와 또 소설을 썼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존경하고요.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그 언어를 통해서 문화도 전수되고 또 저희 협의회 모토가 3세 교육을 위한 2세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2세를 잘 가르쳐야지 이제 3세가 될 텐데 그래서 학생들 저도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은 그 클래스에서 항상 오행소에는 셀폰을 두고 있어요. 이런 그 정서가 메말라가는 데 좋은 작품을 주셔서
또 읽고 또 순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동시를 한번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그거를 익히도록 제가 답을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려사 순서입니다. 이 썰렁한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1회 문학회장으로 장작 7년간 문학회장 장기 독재를 하시는 김동식 전 문학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지난 4년 동안 애틀랜타 문학상 심사위원장으로도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중후한 음성예술자 김동식 선생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동환 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만나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축사를 부탁합니다. 축사요? 같은 식구끼리 축사가 어디 있어요? 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격려의 말씀은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몸 자체가 가는 자체가 벌써 축사인데 무슨 축사입니까? 그래서 격려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민 온 것은 79년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많아야 1000명, 교회가 5개였습니다. 10년 동안은 제가 사는 지역이 스톤 마운틴 지역인데요. 스톤 마운틴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네 이민 생활이 그만큼 삭막하고 참 건조한 생활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척박한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또 단편 소설까지 쓰는 작업을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꽃집을 운영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또 식당을 운영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얼트레이션 샵을 운영하며 작품을 쓰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파상, 도매상을 하시면서도 글 쓰는 일을 놓지 않으신 분,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이 문학 활동이 비록 한국 문학 쪽에서는 하나의 자위 행위,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문학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외국에 와서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 이것이 소중함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비록 이국이지만은 이곳에서 내 글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까지 꿋꿋하게 30년을 이어온 이 문학회에 대한 자긍심은 저로서는 가슴 벅찬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사가 아니라 격려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직 한국교육원장님을 잠시 인사소개 한 말씀 좀 축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7년 때 파견 나와서 이제 내년에 귀국을 하는 한국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민 생활에서 본인들이 조그마한 삶의 경험이라든지 큰 주제까지 자신의 글과
목소리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저희들 교육원의 하는 일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요. 네, 이제 네. 분위기 바꿔야죠. 네, 우리 애틀란타 문화인들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감상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작품을 낭송하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낭송을 해주실 분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KBS 공채 탤런트 1기, 최근 한국일보에 자서전적인 수기를 쓰고 계신 바로 권명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실까요? 낭송할 작품 제목은 뽕뽕입니다. 예, 참고로 낭송이 있는 동안에는 전면 화면에 작품가 시인의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이 영상은 조동환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통곡, 권명호, 높고 푸른 하늘 저 멀리 하얀 구름 송이송이 피어나고 늦깎이 이름 모를 들꽃들 향기 그윽하게 스며드는 9월 작년에 왔던 가을이 돌아온다. 감사하고 거룩한 결심의 계절 벼 이삭들 무르익어가면서 겸손하게 깊이 머리 숙이는데 단군의 후손들 어찌하여 오늘도 서로 싸우고 좌충우돌인지 보고 배운 유산이 그뿐인지 모든 것 비우고 각성할지어다. 패거리 사회 정치 문화의 한 그 비극의 역사 4300여년 차별과 시와 질투의 구질병을 징그럽게 끈질기게 이어온 우리들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현실이 저주스러워 부족하고 용기 없는 이 못난 인생 통곡하고 몸부림 치며 울부짖으니 가을이 가고 낙엽이 질 때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제목이 뽕뽕인지 알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안신영 전 문학회장님의 바람소리, 파도소리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문학회를 잘 이끌어주신 안 회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면서도 여린 소녀의 감수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우리 회장님의 시 바람소리, 파도소리 들어보실까요? 바람소리, 파도소리, 안신영. 잠결에 들리는 바람소리, 파도소리 닿는 바람소리. 새벽은 아직 멀리 있는데 바람은 나뭇가지 파도소리 만들어 깊은 잠 쫓아낸다. 물기 머금은 잔디 밟고 나서니 바람은 짙은 꽃내음 시로와 내 가슴에 안긴다. 산과 바다가 마주보는 이곳 파도소리, 바람소리 함께 머무는 곳 환상의 섬 하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와이 꼭 가보고 싶어지네요. 다음은 박홍자 전 회장님의 친구라는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홍자 언니, 저희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가끔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여자분 같지만 속은 정말 여리신 분입니다. 의리파, 정의파다 보니까 여자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박홍자 선생의 친구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
유당 박홍자. 그녀는 마음이 부자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엔 그 친구가 부자이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서 긴 시간을 노닥이며 웃으며 함께하는 친구. 만사가 다 좋은 그녀는 부자다. 햇살 같은 따뜻한 마음이 온 길을 만들고 모두를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한 평도 안 되는 골방에서도 높은 하늘을 보여주는 그 친구는 오늘도 함께 새우를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잔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어떤 친구분이신지 참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자, 다음은 오성수 전 문학회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은퇴 이후에도 더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성수 전 회장님. 목소리는 경상도 사람밖에 크지만 속정은 참 기쁘신 분이죠. 오늘 낭송하실 작품은 아내의 향기입니다. 예, 아내의 향기. 석정은 오성수. 마지막 한 알람 소리. 커튼 틈을 비집은 창밖에 아직도 소복히 쌓여놓은 기지개를 들다. 여명은 비구름에 묻혀 동력 어디에서 수성되는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정겹고 잠자리 포근하다. 아래층에서 내리는 커피향 가늘게 흔들리며 피어올라 목젖을 간지럽히고 일어날 시간 고온이 잠든 아내 새근거리는 숨소리 아직도 고운 얼굴 오래된 공원에 살짝이 안아본다. 장결인 아내 나의 목을 끌어안고 두근거리는 가슴 칠순 아내에게서 아직도 나는 여자의 향기 감은 팔에 꼭 힘을 준다. 뭐 느껴질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여자의 향기.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조동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라는 작품 방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덩치는 산만한 우리 회장님. 하지만 마음은 여리디 여린 순둥이시죠. 예, 넉넉한 인자함으로 문학계를 이끌어주신 덕분에 문학계가 잘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조동환. 왼손을 만지니 오른손이 따뜻하고 오른손을 만지니 왼손이 따뜻하고 왼손과 오른손을 부딪히니 박수가 나오고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으니 단단한 깍지가 되는구나. 이 모든 게 내 몸일 때만 가능한 것일까? 왼손을 만지니 오른손이 꺾이고 오른손을 만지니 왼손이 꺾이고 왼손과 오른손을 부딪히니 언성이 높아지고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으니 탱탱한 힘겨루기가 된다. 이 모든 게 다른 몸이라 어쩔 수 없는 게. 감사합니다. 이해하려면 제가 몇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모세 선생님의 작품 숲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언제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클래식 음악에 남다른 조예를 가지신 칼럼니스트이시고요. 늘 좋은 음악과 묵상을 글로 전해주셔서 감동을 전해주시는데요. 오늘은 특히 숲이라는 시를 발표하십니다. 기대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숲의 노래 채모세. 화려했던 계절은 가고 낙엽이 지는 숲길에는 아련한 꿈소리네. 솔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그림 피어나는 애가인가 가슴속 내밀한 사연은 숲에 노래되어 흐르고 환희의 절정에 이른 고운 노래 가락은 바람에 실려 춤춘다. 다음은 본요한 회원님 자리로 모시겠는데요. 다들 아시는 분 아시죠? 동네형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지신 우리 권요한 체육회 회장님. 체육회장이지만 쓰시는 시는 정말 담백하고 서정적이어서 어떨 때는 정말 이분이 쓴 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작품들. 이건 칭찬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시는 고향 가는 길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고향 가는 길 권요한. 억새꽃 너울너울 고향길 정다워 푸른산 옛대로 돼 인적은 드물구나. 고향들 미루나무 산같이 슬피 운다. 모락모락 하얀 연기 추석맛 엮어내고 솥을 갈바람은 예나 제나 그대로요. 해종일 노을빛 뜨거운 고향길 새로워라. 간결하고 담백한 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호 목사님의 3.1절 100주년이라는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은 멀리 콜로라도주에서 오셨습니다. 운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 문학회와의 인연을 계속 지키고 계신데요. 특히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죠. 특별히 KBS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셔서 기민이 독립선언문을 멋지게 암송한 모습을 TV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예이시기도 하는 김 목사님의 3.1절 100주년 다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기미독립선언 100주년 김광호. 대한 독립 만세. 만세 1919년 3월 1일 오후 파고다 공원을 뒤흔든 대한 독립 만세. 오늘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님을 선언하노라.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을 향해 선포하고 후손들의 잠자던 혼을 깨우던 그 함성. 구시대 유물인 침략주의의 희생이 되어 오랜 역사 속에 타 민족의 지배를 당한 고통과 수치의 10년. 생존권 박탈되고 민족의 존영이 훼손되어 참된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진전시킬 길이 막혀 세계문화대조리에 기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크게 탄식한 이날. 지난날의 억울함을 떨쳐버리고 현재의 고통과 장래의 위협에서 벗어나 위축된 민족의 기상을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해서 각자 인격의 올바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부끄러운 유산을 자식에게 남겨주지 않기 위해 영구 완전한 자손들의 경복을 위해서는 나라가 스스로 독립하는 길밖에 없음을 천명한 이날. 2천만 민족 각 사람마다 가슴에 비상한 칼을 품고 일어나면 인류 통성과 실의 양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독립을 얻기 위해 결코 무서워 말고 당당히 나아가자는 큰 외침. 검가옥조 같은 명약들을 쉽게 버리고 강단과 정치를 통해 우리의 오랜 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탁월한 민족 심리를 짓밟아온 일본을 책하기보다는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스스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한 외침. 전 세계에 불기 시작한 인도적 정신이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여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했으니 암담한 절망과 패배의식에서 과감히 일어나 눈앞에 다가온 세계적 봄 기운을 맞이하여 우리 독창력을 발휘하여
전 세계에 빛을 내보자는 외침. 어물한 처소에서 과감히 일어나라. 꽃피는 봄 기운과 함께 힘차게 부활하라. 조상들의 혼이 우리를 덮고 전 세계에 일기 시작한 새 기운이 도울 터이니 분연히 일어나 전진하다고 소리친 그날의 함성이여, 뜨거운 큰 외침이여. 파바다 고원에서 시작한 함성은 종로와 서울을 뒤덮고 산과 강을 건너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한 결의의 외침은 나라를 뒤흔들고 민족혼을 일깨워 선조들은 분연히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군의 도움으로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여 새로워진 백성, 나라 국토를 힘차게 개척하고 독일 탄광 깊은 막장, 병원 시체 곁에서 열사의 땅 중동에서 월남 전쟁터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열심히 분투하여 마침내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 중심을 향해 우뚝 서도록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3.1 정신이야기, 3.1운동 100년 역사의 언덕에 오르니 선조의 몽매인 외침이 생생히 귀에 메아리 쳐온다. 그들의 눈물, 수고의 땀과 피가 내 심장을 강하게 두드리며 눈물 쏟아지게 하는 이날, 독립선언문의 각 문장, 각 구절, 마디마디가 내 가슴과 머리에 한 글자 남김없이 웅변으로 파고 드는 이날, 선조들의 희생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당당히 살겠다는 다짐으로 내 자녀들도 이런 민족의 후손임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1운동 100년의 높은 봉우리에서 큰 소리로 다시 외쳐본다. 내 조국, 내 어머니 나라여, 하나님 공경하는 나라여,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1절, 이 3.1 만세운동이라는 게 정말 세계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일이거든요.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저항보다는 한 60년 앞서 있었고, 저 인도를 바꿔놓았던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보다도 앞서서 있었던 것이 바로 3.1 만세운동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정희숙 출판위원장님의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늘 꽃과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 꽃도 우리 정희숙 선생님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정희숙. 나를 두고 먼 길을 떠난 사람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자는 그 약속 저버리고 저 하늘 어딘가로 여행 떠난 사람아, 그대 숨결 별이 되어 아직도 나의 심장 안에 숨쉬고 있는데 눈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대의 환상, 눈을 감고 그대의 환한 미소 속에 얼굴을 묻는다. 사랑하는 사람아, 행여 내가 그립고 보고프거든 한 줄기 빛되어 어두운 나의 마음 환하게 비춰줘. 사랑하는 사람아, 그리운 내 사람아, 나의 눈물 비가 되어 오늘도 내린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꽃도 그렇고요. 앞에 있는 이 꽃들도 그렇고 다 우리 정희숙 출판위원장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꽃은 에덴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배영준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배영준님은 수원에 있는 한식당 서둘역의 주인장이자 주방장이기도 하신데요. 사실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까지 하신 원예의 전문가이십니다. 늘 꽃에 대한 시를 쓰고 계신데요. 오늘도 박태기 나무꽃이라는 작품을 들려주십니다. 박태기 나무꽃. 팡팡팡 한순간에 터졌네. 뻥튀기의 추억 민속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까? 쌀은 아니고 보리도 옥수수도 더더욱 아닌데 무엇을 넣고 튀겼을까? 뻥뻥뻥. 아, 환희의 어묵 튀겼구나. 감사합니다. 네, 뻥뻥뻥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경화 선생님 남다른 매력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수필을 주로 쓰시는데요. 내용이 솔직 담백하게 거침이 없고 유머가 깊숙이 배어 있어서 읽는 재미가 많이 나는 글을 쓰고 계시거든요. 촐천살인 같은 글인 거죠. 오늘 감상하실 시는 갑옷 입은 대추나무. 네, 들어보겠습니다. 갑옷 입은 대추나무 이경화. 주인 떠난 집 뒷마당으로 양손에 장비를 들고 사뿐사뿐 들어갔다. 빈집에 지키니가 튼실한 열매를 달고 있다. 시식하는 다람쥐가 얄미워 쇠못을 박아 갑옷을 입힌 옛 주인. 몸통을 밟고 오르는 다람쥐의 발바닥도 수처럼 탔으리라. 인고의 열매를 맺은 가엾은 대추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너였구나. 동정과 욕심이 뒤섞이고 비닐봉지 하나 가득 담고도 신들린 무당처럼 쉬지 않고 갈고리로 훑었다. 양심도 묻은 채 너의 절규를 외면했고 너의 전부는 나의 모든 것처럼 이웃에게 나눠주며 알량한 선심도 썼다. 너와 다시 만난 날 쥐파먹은 꼬락서니만 아니었어도 홀가분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새 주인은 갑옷을 벗겨주었지만 웃자란 가지와 잎들을 마구 잘라 버렸구나. 무분별한 관계의 희생자여, 너의 열매를 누구에게 주고 싶니? 옛 주인? 다람쥐? 소리하는 나? 새 주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국은 대추서리 하는 거를 시로 주신 거네요? 아, 네. 야, 대추서리가 시로 이렇게 네, 하여간 놀랐습니다. 네. 다음은 김희문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혜민 회원님은 요즘 애틀란타에서 활동이 정말 많으세요. 기독 남성 합창단에서 노래도 하시는데요. 시방송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시답니다. 떨지 않으시도록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낙 장성 한 발 디디면 벼랑 끝 가파른 절벽 위 키아묻은 새를 뿌리박고 불러선 노송 한 그룹 거친 풍파에도 높이 솟구쳐 깊은
구름 속에 꽃반지를 두르고선 군자의 절개로 고고한 자태 150년도 더 묵은 울음소리를 내며 먼저 떠나보낸 몇 선비들과 기계와 과묵함을 토해내는 그 의미를 알듯 하다. 옹이 박힌 손마디로 품어 안으려는 할머니의 손주 사랑을 품은 가지들 어릴 적엔 하늘로만 뻗었건만 솔잎 사이로 불어닥친 눈보라 속에서 제 목을 찍어내며 겪어냈구나. 장수거북처럼 갈라진 껍질이 하늘을 오르는 용의 비늘로 보입니다. 비늘과 비늘 사이에서 흘러내린 진액, 절벽을 기어오른 대미와 만난 후 흙 속에 묻혀 몸 주인과 운명을 함께하는 아녀자의 장신구로 다시 태어난다.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나고 소나무로 만든 방 속에 들어가 소나무가 지켜주는 묘지에 붙이기까지 우리의 일생을 함께하는 변함없는 민족의 신성이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화식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강화식 시인님 광복의 기쁨과 뒤안길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강화식 회원님은 제비시인협회 사무총장을 지내신 실력파 시인이세요. 아틀란타에 오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으셔서 우리 문학계 함께 하신 것도 1년이 채 안 되셨는데요. 오늘은 지난 8.15 광복절 기념으로 쓰신 축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광복의 기쁨과 뒤안길 강화식.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36년 만에 오롯이 대한민국 하늘이 열렸다. 독립의 빛이 서러움을 흡수하고 되돌아온 날, 심신과 정신을 침해당해 신음했었지만 짓눌렸던 공기를 깨고 불순물을 토해내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74년 전 오늘 1945년 8월 15일. 시간은 느리지만 역사의 진도는 빨랐다. 100년 전 3.1운동을 잉태한 독립만세의 함성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8.15를 맞았다. 하지만 해방된 나라에 아직도 허리띠를 단단히 채우고 외치는 대한민국 만세. 이제 우리는 동여맨 휴전선을 풀어야 한다. 새롭게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날을. 앞에서만 비추던 빛이 팔방으로 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 복합의 기술 결합처럼 평화의 결합으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자. 과거의 흔적을 몸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세월. 육체는 시간을 지배하지 못해서 사라져가고 존엄의 심장으로 독립의 몫을 박제해서 길이길이 후세에게 물려주자.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서륜 선생님의 길 위에서라는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작년 제3회 트라나 문학상의 시음은 최우 수상을 받으신 실력파 회원이세요. 이설륜 회원님은 늘 소녀 같은 심성으로 좋은 작품들을 발표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길 위에서 낭송하십니다. 길 위에서 이설륜. 잊고 살자고 묻어두었던 내 서러움이
고개를 들면 낭만과 눈물에 배낭을 메고 철부지 계집애가 풀잎 같은 시를 쓰던 옛날로 가는 기차를 탄다. 실패한 모습밖엔 드릴 게 없어 어디론가 영영 숨고 싶을 땐 꽃잎이 떨어지는 그 아픔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일러주던 어머니 품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 고단한 삶 아우성치며 달려가다가 문득 외로워지면 새벽 하늘에 고요히 누워 태초의 소리에 귀 열어가는 하얀 조각달로 가는 기차를 탄다. 저마다의 사연 따라 어설픈 웃음 남기며 모두가 떠나갈 때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손 흔드시는 언약의 무지개를 처음 보았던 생명수 강가로 가는 기차를 탄다. 기차를 탄다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야,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됐네요. 다음은 강말희 시인의 새와 둥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강말희 회원님은 제3회 애틀란타 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으신 시인이세요. 최근에는 평통자문위원으로 유척되기도 하셨는데요. 깊은 사색이 담긴 작품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새와 둥지라는 작품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새와 둥지, 강말희. 그대들의 날개는 자유다. 높은 산과 낮은 강을 종행으로 날갯짓하여 이상한 만큼의 세상을 누린다. 그대들의 가슴은 생명이다. 단단한 한 알에 암흑을 품어 또 다른 자유의 날개를 탄생시킨다. 그대들의 눈은 횃불이다. 어린 것들이 노출되지 않게 날개 밑에 묻고 어둠 속에서도 낱낱이 적을 밝힌다. 그대들의 뿌리는 생활이다. 마른 나무를 가려 둥지를 들고 먹이를 물어들여 새끼들을 연면케 한다. 그대들의 소리는 마음이다. 뒷산이 바람결에 부는 휘파람 소리인 듯 기쁜 노래로 구슬픈 울음으로 사람을 움직인다. 그대들의 일상은 평화다. 처마미 둥지에 모여들어 온전한 오늘을 제자리며 가벼운 깃털로 심장처럼 붉은 석양을 그린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15분의 회원님들의 작품을 감상해봤습니다. 식사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다 같이 기념 촬영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목사님 식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시여,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나라 모국 땅을 떠나와 이민의 땅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쥐어 짤 때가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표현하고 또 가슴에 시를 써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고 또 귀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이 문학회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깊은 정을 놔두고 더욱더 깊은 영감으로서 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